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후지기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문제 18번입니다. 자, 창호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창호공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알루미늄 창호의 치수 표시는 창틀의 폭비, 높이, 내부 치수를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알루미늄 잡시오. 자, 그러면 알루미늄 샤시가 있을 때 계급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창틀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창틀을 만들면 여기에다 이렇게 제가 창틀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창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즉 이 문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창틀의 창의 치수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잠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루미늄 창호의 치수 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안쪽 내부 치수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부 치수란 얘기죠.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알루미늄제가 모르타르 등의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것은 내알카리성. 결론 내알카리성. 이 알루미늄 이름은 알칼리 약하니까 알칼리에 버틸 수 있는 알칼리성 도장을 칠하는 얘기죠. 세 번째. 일반 창호 치수의 표시는 제재 치수. 여러분 모든 일반 창호 치수는 여러분 제재 치수는 아니에요. 자, 제재 치수가 아니라 여러분 마무리 치수입니다. 제재 치수란 얘기는 여러분 여분이 있는 치수예요. 여러분 창문에 여분이 있으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재 치수는 여분이 있는 치수, 여분 있는 치수예요. 근데 마무리 치수는 여분이 없는 치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창호는 딱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재가 아니라 마무리 치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3번이 정답이죠. 틀린 거예요. 네 번째,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접촉을 피한다. 네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온화 경영차형 부식이 발생되니까 이질제와 접촉을 금지시키죠. 다섯 번째. 자, 알루미늄 창호에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면 이에 주의해야 한다. 또 알루미늄은 염분에 약하죠. 자, 그래서 혹시 나무 안에 염분이 있는 것을 측정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나무가 짠 나무도 있냐요? 예, 짠 나무가 있어요. 염분이 있다는 얘기죠. 소금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자생을 남아가지고 전부 다 목재 양을 공급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전량 이제 외국에 수입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를 가져올 때 수입을 해올 때 나무 안에 있는 그 속에 여러 가지 해충이 있어요. 그 해충을 죽이는 방법. 만약에 그걸 안 죽이면 우리나라 전부 다 뭐 해충 때문에 안 된대요.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 속에 침수를 시켜놓죠. 그것도 바닷물에. 결론 이러다 보니까 이 목재 안에 여러분 염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염분이 또 알루미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분을 여러분 없는 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염분 없는 거. 왜? 알루미늄 부식이 되니까. 그 얘기였죠. 그래서 자, 1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9번. 자,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창호에 관련된 얘기. 첫 번째. 여다지 창호입니다. 여다지. 여러분, 여다지는 여러분 도면에 표기를 할 때 여러분 쌍여다지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쌍여다지. 하나만 그리면 왜 여다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호의 한쪽에 경첩 등을 선틀, 서 있는 틀이라고 해서 선틀 또는 기둥에 따라 한쪽으로 여닫게 한 거 맞죠? 두 번째, 자, 미석이. 원래는 여러분 미석이가 아니라 표준어는 미색이로 돼 있어요. 근데 시방서상에 미석이 그냥 남아 있어서 그렇지.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창호 바지제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에 밀어넣는 것. 여러분 미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면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얘는 벽 속에 이 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미세기는 주로 창으로 많이 만들고 문으로 만들어도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곳에서 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거실에서 바깥쪽 발코니로 나가는 쪽이 미석이 문이 되는 거죠. 근데 창도 있잖아요. 일반 창들이 대부분 미석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미닫이에요. 미닫이. 자, 미닫이는 보실래요? 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요 사이로 포켓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미닫이 같은 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미닫이는 여러분 승강기문 또는 지하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동문 센서로 해서 좀 열리는 자동문 이런 형태가 대부분 미닫이 형태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르내리기 창입니다. 세 번째, 자, 수직홈의 문을 따라 상하로 슬라이딩 시킨 창으로 줄을 매달아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은요 미세기를 세워놓으면 오르내리기 창이 돼요. 미세기를 세워놓으면 자, 눕히면 미세기가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회전문이죠. 자, 회전문 통풍기를 방지하고 출입인을 조절하는 목적.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전문이에요. 또는 전문 또는 이걸 접이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여러분 전문 접이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접이문에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이동장치. 접이문에 이동장치를 이렇게 표현하나요? 얘는 이동장치가 도어, 홀더. 아니야. 갑자기, 미안해요. 이게 이동장치가 도어 행거. 갑자기 입에서 막 맴돌고 머릿속에 안 나오네요. 자, 이게 도어 행거였죠. 그래서 전문 접이문 이동장치 도어 행거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번 지금 문제 2번이 좀 틀렸어요. 다음에 봐야 될 건 다른 거 없고 그럼 문제 22번입니다. 자, 문제 22번에 보면 창호철맥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창호철맥 꼭 나오는 거죠. 창호철맥 잘 봐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문의 특징. 결론 이걸 알아야 요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플로인지입니다. 여러분 플로가 마루 바닥이라는 뜻이죠. 결론 마루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강화 유리문 보면 여러분 밑에 보면 스테인리스 커버가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박스가 이 안에 묻어 있거든요. 그 커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기 전에 여기다 미리 묻어놓는 상태가 여러분 지금 플로인지입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1번 플로인지는 바닥 지돌이라고도 하며 한쪽에서 얼거나면 저절로 닫히는 장치. 그렇죠. 그래서 이 플로우 힌지는 자, 주로 어떤 형태에 많이 쓰냐면 이런 자재문에 많이 쓰는 거죠. 자재문.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열려진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도 있지만 자, 얘를 완전히 벽에 밀치면 고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어 체크. 자, 이 도어 체크를 별도로 또 하는 말이 있죠.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나 도어 클로저랑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왜 여 다지에 보면 이렇게 문 위에 보면 이렇게 팔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죠. 이거 바로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자, 그래서 이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 문에 여다지에만 사용합니다. 여다지. 다른 데는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열려진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여다지 표현 나와 있죠. 세 번째 피봇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세대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문 열어. 이 문이 여러분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을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방화문. 이렇게 무거운 방화문에 보면 여러분 위아래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힌지가 있어요. 이 힌지가 바로 피봇 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봇 힌지는 이렇게 무거운 중량문에 사용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봇 힌지죠. 자, 그래서 회전되는 돌적의 일종으로 보통의 경첩으로 지지할 수 없는 중량이 큰 문에 사용된다. 맞죠? 자, 네 번째, 크리센트. 자, 크리센트는 경량문에 설치하는 경첩의 일종. 여러분, 크리센트는 여러분 왜 문에 보면 우리 밤에 이렇게 문 단속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크리센트. 이 크리센트는 여러분 잠금 장치예요. 자, 그런데 이 크리센트는 딱 두 군데 사용을 합니다. 딱 두 군데. 첫 번째는 여러분 미세기에 쓰죠. 또 하나는 오르내리기 창에 써요. 요 두 군데 쓴 게 여러분 지금 크리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크리센트는 경량문에 설치하는 경첩도 아니죠. 잠금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거죠. 다섯 번째, 도어 스톱. 여러분 도어 스톱은 너 여기까지만 열려. 그래서 문에 열림을 제한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열린 문을 받아서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도어 스톱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는요, 문제 24번 좀 볼게요. 자, 창호철물과 수장철물의 용도. 자, 가장 올바른 거. 창호철물과 수장철물의 용도에 관련된 얘기죠. 자, 1번. 와이어 메쉬는 계단의 디딤판 끝에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 여러분, 계단 디딤판 끝에 설치하는 건, 계단 디딤판 끝에 설치하는 건 뭐예요? 논슬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서트는 달대를 매달기 위한 수장철물로 콘크리트 바닥에 미리 묻어놓는다. 요게 정답입니다. 인서트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수장철물에다가 못을 박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못을 박기 위해서 자, 미리 묻어두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만 맞아요. 자, 세 번째. 자, 메탈라스는 벽 기둥에 모서리 되어 여러분 벽이나 기둥 모서리에 쓰는 게 있죠.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 못에 되는 것은 코너 비드. 비드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피봇 힌지입니다. 자, 피봇 힌지는 열린 문을 버텨 고정하는 개폐 조정기. 열려진 문. 고정하는 거, 도어 스톱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도어 스톱은 열려진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여닫이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24번은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답이죠. 2번만 맞는 답이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는요, 저는 30번을 봐야겠네요, 30번. 자, 문제 30번. 유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유리에 관련된 얘기죠. 1번, 망임유리입니다. 자, 망임유리는 이렇게 유리에 지금 뭐 있어요? 철망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놈이 못 들어와.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법용이에요. 또 하나는 방화용으로 쓰는 거죠. 방화란 얘기는 여러분 불에 타지만 일정 시간 버텨주는 게 방화입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제가 탁 친다고 해서 유리가 안 깨지는 거 아니에요. 깨집니다. 그렇지만 쏟아지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화재가 여기서 나고 이쪽으로 번져야 되는데 이게 녹을 때까지는 버텨주는 거죠. 유리는 보통 500수, 600도씨 정도 되면 녹기 시작하죠. 흘러내립니다. 그때까지는 버텨주는 게 이 망임유리예요. 방범은 왜 방범이에요? 어차피 얘도 깨도 안 제껴지니까 여러분 제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임유리가 대표적인 안전유리의 형태를 갖고 있죠. 안전유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중유리입니다. 자, 이중유리를 다른 말로 복축유리 또는 페어글라스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중유리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흔히 말하는 건조 공기라든지 건조한 공기 또는 질소 같은 걸 집어넣죠. 여러분, 질소는 산소 중에 뭐 70% 이상이 질소니까 크게 뭐 이질적인 가스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기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질소니까. 가자에도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뭐 하는 용도로 쓰냐라고 하는 거죠. 즉, 얘를 집어넣는 이유는 있죠. 여러분, 공기가 보온 단열재로 가장 우수하다고 그랬죠. 보온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방음 또는 결로 예방을 하는데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이중유리는 단열, 차음, 방수의 특징을 가져. 여기까지는 좋네요. 근데 을종 방음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방화용은 뭔 유리가 나와야 돼요? 요 망임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번 표현이 지금 틀렸네요. 3번 얘기. 자, 강화율은 절단이 불가능해요. 주문 시 정확한 치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강화율입니다. 자, 이중률의 특징 하나. 얘는 현장 절단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처음부터 주문 제작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화율은 일반 유리를 가열하는 거죠. 자, 보통 몇 도로? 500에서 60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가열할 때 식히는 과정에서 아주 빨리 식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 아주 빨리 시키면 뭐가 문제냐면 얘는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성격이 바뀌냐요? 얘는 굉장히 충격에 강합니다. 쉽게 해서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는 아닙니다. 안 깨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화유리 같은 건 만약에 파손이 되면요. 여러분, 유리가 콩알처럼 깨지는 유리 보셨죠? 이게 바로 강화유리예요. 자, 파손이 되면 잘게, 자갈처럼, 자,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비산이 됩니다. 비산이 됩니다. 흩어진다고, 콩알처럼. 자, 그래서 이 강화유리의 기본적인 특징, 얘는 현장 절단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유리는 안전유리의 일종이 됩니다. 안전유리입니다. 안전해요.
이게 여러분 강화율이죠. 다음에 자, 그래서 강화율은 절단이 불가능해요. 주문 시 정확한 지수. 그렇죠. 세 번째, 신축 건물에 끼우기는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 공사 전에. 여러분 지금 네 번째로만, 야, 너 외부 또는 외벽에 유리 끼우기는 너 언제 하는 게 좋냐라고 물으면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어떤 공사 전에? 여러분 내부 마감 공사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내부 마감 공사라는 얘기는 어떤 분은 꼭 이걸 미장만 하는데 미장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바닥에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단풍나무로 바닥을 깔았어요. 근데 이걸 유리를 안 끼우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안쪽으로 다 들어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장 공사도 내부 마감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도배, 페인트, 타일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내부 마감 공사가 돼요. 그래서 내부 마감 공사는 반드시 미장만은 아닙니다. 아셨죠? 자, 모든 공사 마감을 하는 공사가 내부 마감 공사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끼운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무늬유리 끼우기는 평안한 면이 실외에 접하도록. 여러분 무늬유리는 밋밋한 면이 있고 좀 거친 면이, 즉 무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늬유리에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쪽은 여러분 실내에 들어오고, 밋밋한 면은 실외 바깥쪽으로 와야 돼요. 왜? 여러분 만약에 무늬가 있는 쪽에 바깥쪽으로 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 먼지라도 끼어. 그러면 그게 항상 깨끗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리가 더러우면 참 그거 보기 싫죠. 그래서 유리는 기본적으로 자, 밋밋한 면이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늬 유리에서 나오는 거. 자, 그 얘기 확인하시고, 다음에 자, 저는 문제 여러분 31번 갑니다. 자, 유리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이에요. 클리어런스. 여러분 이해는 뭐냐면 유리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유리문이 이렇게 있으면 또 바닥과 떨어지는 거리 얼마 이상? 10mm.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클리어런스. 자,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거. 백업재가 작으면 여러분 줄눈 안에서 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업재는 줄눈보다 큰 게 좋아하죠. 그래서 백업재 줄눈보다 약간 큰 거. 세 번째입니다. 자, 유리등 시 앞찾기를 사용하면 담보 손상 방지를 지렛대로 유리를 서서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유리는 지렛대를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요? 쫙 나가. 무조건 나갑니다. 대기만 하면 무조건 나가. 그래서 자, 유리는 절대 지렛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쓴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자, 판유리입니다. 판유리 절단은 창호의 유리형 안쪽 지수보다 상부의 한쪽 측면은 1.5에서 2mm 정도 짧게 작아야 돼요. 그래 유리가 쭉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정확히 자르는 건 좋아. 자르면 좋은데 여러분 유리가 간혹가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이걸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좀 작게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실란드의 충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너무나 길어도 안 돼요. 왜? 실리콘은 굳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미장 및 타일 공사로 좀 넘어갈게요. 자, 미장 및 타일 공사에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서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관한 기술적 옳지 않은 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죠. 그러면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경성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게 습기 많은 지하실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안 굳어요. 자, 1번. 고름질은 고름 바름 후 10일 이상 두어 초벌 바르면이 건조한다면 면에 얼룩이 없도록 고르게 바르라. 여러분 고름질이죠. 자, 그래서 고름질은 초벌, 재벌, 정벌을 했을 때 초벌 후에 고름질이 들어간지 골라주는 거야.
그럼 초벌 발음이 완전히 굳은 다음에 고름질 하자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정벌 발음용 반죽은 물과 혼합하면서 12시간, 즉 맨 나중에 하는 이 정벌 발음용, 자, 플라스터는, 자, 거기 보시면 낫죠. 혼합한 세. 자, 물과 혼합을 했어요. 자, 혼합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12시간 경과 후에 하자는 얘기예요. 왜? 얘는 빨리 안 굳은 재료예요. 그래서 맨 정벌은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발음 작업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통풍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초벌 발음 후 고름질 후, 특히 정벌 발음 후에는 적당히 환기하여 발음면이 서서히 건조되어 간다. 여러분 3번 표현 원래는요 통풍 건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표현이 여러분 가장 결정적이냐면 여러분 거기 있죠. 여러분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3번 표현 중에 뭐가 나와요? 적당히. 이 적당히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네 번째, 시멘트 혼합해 1시간 이상 경과선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네 번째인데, 여러분 미장용 모르타르의 제한 시간 있죠? 모르타르는 2시간 이내에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몇 시간이요? 2시간. 원래 돌로마이트는 뭐 한두 시간에 굳는 재료 아니에요. 이거 보면 뭐 3, 4일 지나야 여러분 표면이 살짝 굳는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료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건 여기에서 이 시멘트와 혼합화, 지금 네 번째 보면 시멘트와 돌로마이트를, 자, 이 플라스터를 섞어버리면 이 얘는 안 굳는다니까. 그렇지만 뭐 때문에? 이 시멘트 때문에.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쓰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2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나치게 건조할 때는 적당히 물 뿌리고 정벌 발음한다 라는 얘기. 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자, 여러분 문제 9번 갑니다. 자, 미장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미장 발음입니다. 바닥 외벽면. 여러분, 바닥과, 자, 벽면에서 외부 벽이 있죠? 외부 벽. 자, 요 벽은 기본적으로 미장의 발음 두께 23mm. 자, 또는 내부 벽이 있죠? 내부 벽은 항상 스탠다드 기본이 되죠? 18mm. 그 다음에 천장. 또 차양 같은 것은 위에 있어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얘는 얇은 게 좋아요. 그래서 15mm가 기준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얇게 여러 번인데 바닥은 한 번에 두껍게 하는 거죠. 한 번에 두껍게. 얘만은 한 번에 두껍게요. 나머지들은 어떤다고요? 나머지 요거 얘들은 얇게 여러 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미리? 6mm. 자, 6mm. 그래서 기본이 몇 미리예요? 18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벌, 저벌, 정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두 번째, 가급적 천장은 발음을 지양. 발음하면 안 됩니다. 왜요? 떨어질 염려가 있을까? 그래서 노출일 경우 견출. 견출이 뭐냐면 시멘트 풀만 갖다 붓으로 발라요. 이게 견출입니다. 아주 얇게 발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바닥은 2, 3mm 구분하여 얇게 여러분 바닥은 어쩌다고요? 한 번에 두껍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3번이 뭐라고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바닥은 2, 3mm 구분하여 얇게 여러 번이 아닙니다. 바닥은 한 번에 두껍게.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얇게 여러 번 바른 것이 두껍게 바른 것보다 좋다. 그렇죠. 얇게 여러 번 바른 것이 두껍게 바른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분말도가 작은 것이 유리하고, 여러분, 분말도가, 여러분, 분말도 작다는 입자가 좀 큰 거예요. 입자가 크면 뭐가 있냐면 수화작용이 좀 느려서 균열 발생이 적어요. 그러면 미장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래는 입자가 굵은 게 좋죠. 모래는 입자가
굵은 것이 좋아요. 왜 모래 입자가 굵은 게 좋냐고요? 여기에 균열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발도, 시멘트 분발도는 작은 게 좋고, 자, 모래 입자도 여러분 지금 굵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여러분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미장공사. 1번. 재료 배합은 마무리 종류 발음층에 따라 배합을 달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빈배합, 정벌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을 한다. 초벌, 재벌, 정벌이죠. 자, 그러면 이거 바를 거예요. 즉, 초벌을 한다면, 초벌은 지금 뭐예요? 바탕층에 가깝고, 자, 얘는 마무리에 가까워진 건 마무리죠. 그럼 요 초벌에서 너 배합은 여기처럼 여러분 빈배합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배합이에요? 부배합으로 해야 돼요. 자, 부배합은 시멘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배합이 부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배합이 되면 뭐가 좋냐? 다 커지는 거죠. 강도 크고 균열 크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시공률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균열이 커도 좋은 게 나중에 재벌, 정벌이 있으니까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왜 너는 부배합을 하냐? 여러분 얘는 하면 강도가 커진다고 그랬죠.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재벌과 정벌을 이 모르타를 붙이고 있어야 돼. 붙이고 있으려면 시멘트가 더 들어가야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배합을 한다고요? 부배합. 부배합이 된다니까 초벌이 나중에 재벌, 정벌을 붙들고 있어야 안 떨어지죠. 그래서 자,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벌에 가까울수록, 마무리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빈배합을 합니다. 자, 빈배합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얘는 균열이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미장이라니 예쁘게 장식하는 건데 균열이 작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초벌에 가까울수록 부배합,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 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2번이 지금 바꿔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압송 뽐질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 비비는 반드시 기계. 뭐든지 비빈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기계입니다. 이게 콘크리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적에서 모르타를 비빌 때도 반드시 기계로 비빈다고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석고 플라스트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석고는 수경성이에요. 그런데 석회 같은 거,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경성이거든요. 섞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외부 미장 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암층이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여러분 거적이 뭐 가마이떼기 같은 거 덮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나 덮어놓으면 여러분 다 거적이야. 아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튼 같은 것을 못 쓰는 커튼이 있어요. 그걸 무르치겨서 콘크리트 면에 덮어, 아니면 미장면에 덮어놨어. 그것도 거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 왜 큰 비닐 있죠? 롤로 막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스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러면 물을 뿌려놓으면 균열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